좁쌀 여드름 가급적이면 초기에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심해져서 얼굴 전체가 염증으로 뒤덮여지면서 자존감과 자존심이 낮아지고, 이러한 목적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전에 얘네들만 관리 잘해도 피부가 맑고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거는 사실 너무나도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은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사춘기,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되면서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아니면 안드로겐이라는 이 남성 호르몬과 더불어서 피지선을 자극해 가지고 피지가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피부예요. 바깥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안쪽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남성 호르몬이 당연히 여성한테도 분비가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 블랙헤드 짜봐서 알잖아요.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피지가 내 피부를 보호해주면서 보습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 위에다가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화장품을 두껍게 발랐다던가 메이크업을 하고 운동을 했다던가 안 씻고 잤다던가 그런 요인 때문에 위에가 딱 막혀가지고 안쪽에 피지가 찬 상황, 그게 바로 비염증성 여드름이라고 불려지는 좁쌀 여드름,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피에이신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얘를 너무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먹고 똥을 쌉니다. 그 똥이 모낭벽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렇게 염증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졌는데 안 아픈 애들, 얘네들이 비염증성 애들이고요. 만졌는데 이렇게 땡땡하고 붉게 달아온 애들, 얘네들이 염증성 여드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성 여드름은 안쪽에서 차있는 화이트헤드하고 블랙헤드가 염증성 여드름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태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만 관리 잘해도 피부가 맑고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난 후에 노란색으로 고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노란색 고름이 바로 이건데요. 우리 피부 안쪽에 있는 면역계와 바깥에 있는 여드름균이 쌓아가지고 나온 시체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빨리 짜가지고 바깥쪽으로 배출을 시켜주지 않으면 또 큰 염증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항상 이 상태에서는 빨리 짜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과 가가지고 압출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많은 분들이 좁쌀 여드름이 저 많이 생겼어요, 피부를 보면 편평성 사마귀일 때가 많아요. 좁쌀 여드름들은 하얗고 땡글땡글하고 둥글게 생겼고요. 편평성 사마귀는 갈색에다가 모양이 불규칙해요. 테두리 자체가 불규칙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거는 동글동글하니까는 좁쌀 여드름이네, 이거는 만져도 나오지도 않고 계속 남아있네, 이건 편평성 사마귀 있구나, 이렇게 흔히 착각하실 수 있는 그러한 증상들이 있는데, 이 모기 물린 것처럼 올라오는 게 두드러기거든요. 그런 증상이라든지 알러지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각질 제거가 왜 필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각질 제거 굳이 왜 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화장품 안 바르시면요, 머리에 비듬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각질은 이렇게 푸수수수 하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화장품들을 바르죠. 그러면 피부에다가 얘네들 각질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에 계속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공들의 윗부분을 막아버려가지고 화이트헤드, 위에가 하얗다 해서 화이트헤드고, 블랙헤드는 위에가 까맣다 해서 블랙헤드거든요. 한마디로 블랙헤드 위에 각질이 있으면 화이트헤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헤드 밑에는 항상 기름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얘네들은 바깥쪽으로 꺼내주려면 각질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각질 제거를 하시면 위에 뚜껑이 형성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형성이 된 것도 없어지면서 안쪽에 있는 기름이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게, 클렌징 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각질 제거를 추천드리는데요. 각질 제거 너무 좋다, 매일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몸에 좋은 것도 때와 장소에 맞춰서 TPO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각질 제거제의 종류와 이펙트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각질 제거는 닥토도 각질 제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닥토를 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 라고 하시면 매일 하시지 마시고요, 한 3일에 한 번 정도만 닥토를 하시는 것도 각질 제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질 제거제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피부가 건강하신 분들은 스크럽 타입이라든지 산 타입으로 엑시드 있죠, 아하, 바하, PHA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시고요. 내 피부가 좀 예민하고 약해,
그러면 엔자임, 효소 타입의 각질 제거를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분으로 가득한 거를 바르시면 바로 좁쌀이 일어날 겁니다. 피부를 숨쉬고 있는 걸 막으면은 바로 좁쌀 여드름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수분을 꽉 채워 놓으세요가 아니고 유수분 밸런스라고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수분은 우리 피부에다가 너무나도 좋은 친구지만 증발이 돼서 날아가요. 근데 유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에 조금은 과해. 그래서 적당량이 있으면 좋은데 이 적당량 5대2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언제냐? 내가 활동이 다 끝나고 씻기 전까지 5대2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수분은 촉촉해요. 유분은 끈적거리고 미끌거려요. 그래서 그 두 개 유수 밸런스 잘 맞으면은 포스트 이 뒤에 약간 쫀득쫀득한 면 있죠. 그거 만질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하루 종일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유분이 많은 경우는 너무 축복받은 경우셔가지고 수분을 채워 놓으신 다음에 유분 자체는 내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친구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분을 한번 채워 보세요. 그러면 이제 피부에서 유분이 적당량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유분이 갑자기 과해졌어. 지성 피부라든지 흥분을 하시면은 이제 피지 분비가 활성화가 잘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름 종이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오일 컨트롤 페이퍼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오일을 걷어주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분 크림이라든지 수분 위주의 화장품을 쓰시면 안 돼요. 아니 수분 크림 여태까지 다 발라봤는데도 건조한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유분 크림을 바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분 자체가 없으니까 수분을 아무리 채워 넣어도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호바 오일이라든지 코코넛 오일 있잖아요. 그거를 평소에 사용하셨던 수분 크림에다가 2방울에서 3방울 정도 타서 써보세요. 훨씬 더 피부에다가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이제 신나가지고 올리브영이 식용유 안 되나요? 포도씨유 안 되나요? 막 이러실 거야. 근데 여러분 얘들은 산화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오랫동안 쓸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피부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들을 쓰시는 게 피부에 난 가장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에다가 오랫동안 뒤덮고 있으면 뭐든지 안 좋아요. 뭐든지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장품 찌꺼기라든지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미스트를 뿌린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과해지고 땀이 흐르고 피지가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뭉치거든요. 그래서 피부 위에서 뭉쳐가지고 숨을 쉴 수 없게 만들면서 좁쌀 여드름들을 만들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일하다가 씻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깔끔하게 피부에 있는 유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기름 종인데요. 기름 종류도 종류가 다양한 거 알고 계시죠? 안쪽에 파우더가 들어가 있다든지 파란색 필름 타입 있잖아요. 얘네들은 메이크업을 엄청 진하게 했을 때 그때 화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우리 일반인들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는 마 타입의 기름 종이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맞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5시간에 한 번 5장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먼저 오른쪽 볼에다가 한 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비빈다는 거예요. 절대 비비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셔가지고 보면은 기름이 다 먹었죠? 이 기름을 뒷면을 해가지고 사용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얘는 벌써 끝났습니다. 내려놓으시고 왼쪽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 보시면 이렇게 함으로써 돌려가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쁘게 잘 먹었죠? 자, 그 다음에 블랙헤드도 얘가 이걸 하셔야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마. 지금 보시면 손가락 자리 잡으면서 은근히 움직이고 있어요. 좁쌀 여드름은 없애는데 진짜 효과적이에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잘 썼죠? 이렇게 5장이 용이하게 쓰는 겁니다. 이거를 5시간에 한 번, 5번을 이렇게 활용하시고, 만약에 내가 집에 들어가서 씻어야 되는 시간인데 못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지금 야근을 해야 돼, 친구들하고 놀아야 돼, 술 잔치를 갔어, 그럴 경우에도 하시는 게 바로 이 기름종이인 거죠. 오일을 컨트롤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건조하다 하면 이 위에다가 수분 미스트를 뿌리시면 최고죠. 이렇게 해서 유수분 밸런스를 집에 가기 전까지 쫀득쫀득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수분을 보유해주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분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머리 뱅하는 거랑 머리 까는 거랑 다릅니다. 앞머리가 이렇게 피부를 보호함으로써 생기는 수분 배리어 그리고 유분 배리어 때문에 이마에 좁쌀이 생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집에 계실 때는 이마를 확 까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얘네들이 안쪽에 피지라든지 더러운 각질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샴푸를 하는 거잖아요. 헤어 제품과 젤은 또 트러블 만드는데도 특화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피지와 그 더러운 것들이 머리를 타고 나에게 다시 찌꺼기를 배송을 하기 때문에 항상 뒤에다가 동요 매시거나 그렇게 한 다음에 세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땀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잘 날아가지도 않아. 그럼 앞머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좁쌀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면 이렇게 뒤로 넘기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쵸, 아무래도 피부 자체에다가 쌓고 쌓잖아요. 당연히 광노화로부터는 피할 수가 있죠. 하지만 좁쌀 여드름이라든지 트러블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알고 바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씻고 손을 먼저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종이로 유분을 다 컨트롤한 다음에 선크림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을 얻는다든지 미스트로, 아니면 그 전에 미스트를 먼저 한 다음에 선크림을 바른다든지,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되겠죠.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때와 장소와 방법과 절차가 있다. 피부도 마찬가지다 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 타입 있죠. 아하라든지, 그러니까 AHA 알파 하이드록시 엑시드라는 성분이라든지 BHA 베타 하이드록시 엑시드라든지 살리실릭 애시드, PHA라든지 아니면 벤조일 퍼 옥사이드라든지 이러한 성분들이 각질을 형성시키지 않고 좁쌀 여드름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예민한 피부에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가 잘 맞으시면 사용하시고, 여러분 피부가 한 번 썼는데 뒤집어졌다 그럼 안 사용하시면 되겠죠?